사랑합니다. 감정추 6학년 학생들 여러분, 오늘도 즐거운 수학 시간 선생님이랑 같이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간단한 문제를 풀어볼게요. 이렇게 문장형으로 나와 있는 문제가 많이 나오고 있어요. 이게 국어시험인지 수학시험인지 헷갈릴 때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문장형으로 나온 문제를 간단한 수학식으로 바꿔서 해석하는 그런 연습을 많이 해야겠죠? 먼저 읽어볼게요. 페트병에 생모래를 3kg씩 나누어 담아 무대 장식으로 사용하려고 합니다. 여기까지 이렇게 끊어 읽고, 여기 중요한 거 3kg 이렇게 나왔어요. 3kg씩 나누어서 담으려고 한대요. 3k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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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kg 이렇게 나누어서 담으려고 한대요. 하나씩. 자, 그러면은 48kg인 생모래 한 봉지를 페트병 몇 개 나누어서 담을 수 있는지 알아봅시다. 여기까지 읽어보니까 전체 무게가 지금 48kg이래요. 생모래 한 봉지의 무게가 48kg이라고 합니다. 근데 그것을 3kg씩 나누어 담아서 이제 장식으로 사용하려고 한대요. 그래서 48kg을 이제 3kg씩 덜어내서 나누어서 담는다고 합니다. 페트병에다가. 그래서 48 나누기 3을 하면 되겠죠. 그러면은 페트병 몇 개가 나오는지 우리가 계산할 수 있습니다. 간단하게 식을 세워볼게요. 그래서 48 나누기 3 이렇게 하면은 우리가 나눗셈을 해서 16 이렇게 계산할 수가 있겠죠. 48 나누기 3은 16이 되네요. 자, 그래서 이렇게 문장형으로 나오는 거 너무 겁먹지 말고 이런 문제에 좀 친숙해질 필요가 있습니다. 그럼 이어서 수학 교과서를 가지고 공부해 보도록 할게요. 34쪽 소수 나누기 소수 알아볼까요? 두 번째 시간입니다. 1번 페트병에 생모래를 0.3kg씩 나누어 담아서 무대 장식으로 사용하려고 합니다. 0.3kg씩. 자, 4.8kg인 생모래 한 봉지를 페트병 몇 개 나눠 담을 수 있는지 알아봅시다. 이렇게 문장형 문제는 여러분 겁먹지 말고 여기서 중요한 조건이 무엇인지 확인하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이렇게 0.3kg이랑 4.8kg에 이렇게 색칠을 했습니다. 이 그림을 보면 더 이해가 잘 되겠죠? 한 봉지의 무게가 4.8kg이래요. 그래서 0.3kg씩 페트병에다 나누어 담은 다음에 몇 개를 만들 수 있는지 확인해 보려고 하는 거예요. 생모래를 페트병 몇 개 나누어 담을 수 있는지 구하는 식을 써보세요. 전체가 4.8kg입니다. 그리고 0.3kg씩 나누어 담는데요. 0.3 이렇게 식을 세우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아까 전에 선생님이 48 나누기 3 했을 때 16이 나왔었죠? 그래서 이렇게 16이 나올 것 같다는 이제 어림을 해볼 수가 있어요. 대략적으로 이렇게 자연수로 48 나누기 3을 해서 대략적으로 이렇게 한 16 정도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어림을 해볼 수 있었고요. 그래서 어떻게 계산하면 좋은지 한번 여기 2번을 통해서 우리가 공부해 보도록 할게요. 4.8 나누기 0.3 우리가 1단원에 분수의 나눗셈이 있었어요. 소수 나눗셈보다 분수 나눗셈을 먼저 배운 이유가 있겠죠? 소수 나누기 소수를 할 때 분수로 바꿔서 계산하는 것을 이렇게 첫 번째 방법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바로 첫 번째 방법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4.8 나누기 0.3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 봤을 때 먼저 이렇게 분수로 바꿔주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4.8을 10분의 48, 0.3을 10분의 3 이렇게 바꿀 수가 있겠죠? 우리가 1단원에서 어떻게 공부했냐면은 분모가 같을 때는 분자 나누기 분자를 한다고 했어요. 그래서 이 문제도 48 나누기 3 이렇게 바꿔줄 수가 있네요. 그리고 48 나누기 3을 했을 때 몫은 16이 나왔습니다. 첫 번째 방법은 분수의 나눗셈을 활용하는 방법이었어요. 자, 그럼 두 번째 가겠습니다. 4.8 나누기 0.3을 세로로 계산하는 방법을 알아보세요. 자, 우리가 지난 시간에 가장 배웠던 중요한 내용 다시 한번 복습해 볼게요.
교과서 33쪽인데요. 선생님이 이렇게 중요한 거 이렇게 필기까지 해줬어요. 배움 공책에 꼭 적으라고 했었죠? 나누어지는 수와 나누는 수에 똑같이 10배씩 하면은 나누었을 때 몫이 똑같다고 했어요. 마찬가지로 곱하기 100, 곱하기 100을 했을 때 또 이제 나누었을 때 몫은 같다. 이렇게 선생님이 중요한 내용 다시 한번 정리하고 갈게요. 그러면 여기서 4.8이랑 0.3은 소수 첫째 자리까지 있는 소수입니다. 그쵸? 그래서 이거를 자연수로 바꾸려면은 둘 다 곱하기 10을 해주면 되겠네요. 그래서 4.8에다가 곱하기 10, 한마디로 10배를 하니까 48이 되고, 그 다음에 0.3에다도 공평하게 10배를 해야겠죠? 여기 10배 했으니까 여기도 공평하게 10배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계산을 해보면은 48 나누기 3은 16이 돼요. 우리가 앞에서 공부했던 것처럼 이렇게 나누어지는 수와 나누는 수에 공평하게 곱하기 10을 했을 때 몫은 똑같다고 했어요. 그래서 4.8 나누기 0.3도 몫이 16이 되는 것입니다. 어렵지가 않아요. 이게 바로 두 번째 방법이었어요. 자, 그러면 세 번째 방법. 이제 세로셈이 있어요. 그래서 0.3, 4.8 이렇게 있는데 여기서도 다시 한번 나누어지는 수에다도 곱하기 10을 하고 나누는 수에다도 곱하기 10을 해볼게요. 그러면은 이렇게 4.8을 48로 바꿀 수가 있고요. 나누기 0.3을 3으로 바꿀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4 나누기 3 하니까 1이 되고 3 곱하기 1은 3. 그래서 4 빼기 3은 1. 이어서 8이 내려오고 18 나누기 3을 했을 때 6. 0. 그래서 몫은 16이 됩니다. 마찬가지로 돌아와서 둘 다 곱하기 10을 했었으니까 이것도 몫이 16이 되겠네요. 우리가 4.8 나누기 0.3을 봤을 때 4.8에서 0.3만큼씩 계속 빼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몇 번을 빼면은 이제 몇 개가 나오는지, 그래서 16번 뺄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게 이해하면 좋을 것 같네요. 그래서 생모래를 페트병 16개에 나눠 담을 수 있다, 이렇게 확인했습니다. 그럼 이어서 수학 35쪽입니다. 3번 1.84 나누기 0.23을 어떻게 계산하는지 알아봅시다. 첫 번째 방법은 또 분수의 나눗셈을 활용했어요. 두 번째는 나누어지는 수, 그리고 나누는 수에다 곱하기 10이나 100을 할 거예요. 세 번째는 세로셈이 이렇게 나왔네요. 자, 그러면 분수의 나눗셈을 계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84랑 0.23에다가 각각 분모로 바꾸니까 100분의 184 나누기 100분의 23이에요. 우리가 분모가 똑같을 때는 분자 나누기 분자로 바꾼다는 거 1단원에서 공부 열심히 했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7분의 6 나누기 7분의 2는 7분의 6이 7분의 1이 6개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7분의 2는 7분의 1이 2개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6 나누기 2로 계산할 수 있다. 이렇게 공부했던 거 기억나죠? 이 그림이랑 보고 여러분 다시 한번 복습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가 지금 배우는 게 중학교, 고등학교 가서도 계속 반복돼서 심화돼서 나올 예정입니다. 여러분 현명하죠? 여러분 스마트 하잖아요. 그쵸? 그러면 앞으로 우리 어떻게 해야겠어요? 지금 초등학교 때 배우는 거 무시하지 말고 제대로 배워야 돼요. 나중에 중학교, 고등학교 때 가서 지금 우리가 제대로 배웠어야지만 더 이제 새로운 거, 좀 더 어려운 거 배울 때 도움이 될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기초 기본을 바로 세워서 제대로 배우고 연습도 많이 하고 그렇게 여러분의 실력을 점차 키워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분모 똑같기 때문에 분자 184 나누기 23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자연수 나눗셈이니까 간단하게 한번 계산해 볼게요. 184 나누기 23
먼저 여기 18보다 23이 크기 때문에 나눌 수가 없어요. 만약에 이게 나눠 떨어진다고 했을 때 여기 1의 자리가 4가 나오네요. 그쵸? 3 곱하기 8 했을 때 24가 나오는 것처럼 한번 끝자리를 맞춰 생각을 해보니까 왠지 8을 곱하면 될 것 같습니다. 24에다가 164, 164에다가 2 더하니까 184 맞네요. 그쵸? 그래서 8, 그래서 23 곱하기 8을 했을 때 184, 0. 그래서 몫은 이렇게 8 나온다는 거 확인했고요. 두 번째, 우리가 나누어지는 수와 나누는 수에 똑같이 곱하기 10을 하거나 곱하기 100을 할 건데 지금 이 수는 소수가 소수 둘째 자리까지 있네요. 그래서 우리가 곱하기 100을 하겠습니다. 그래야지 자연수로 바꿀 수 있으니까요. 1.84에다가 곱하기 100을 하니까 184가 되고 0.23에다가 곱하기 100을 했을 때 23이 되겠죠? 그래서 184 나누기 23은 여기서 했던 것처럼 8이 나옵니다. 마찬가지로 이 계산도 8이 되겠죠? 자, 세 번째 1.84 나누기 0.23이에요. 우리가 소수 나눗셈 나누어지는 수와 나누는 수의 곱하기 각각 100을 했을 때 184 나누기 23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몫이 8이 나왔고 마찬가지로 이것도 계산 결과가 이렇게 8이 나오는 것입니다. 소수 나누기 소수의 계산 방법을 말해보니까 첫 번째는 분수의 나눗셈으로 바꿔서 계산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소수 나누기 소수의 계산 방법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분수의 나눗셈으로 바꿔서 계산하는 거, 이것을 우리가 1학기 때도 공부를 제대로 했었어요. 자, 그리고 두 번째, 오늘 배우는 내용의 가장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나누어지는 수와 나누는 수의 소수점을 똑같이 옮겨서 자연수의 나눗셈을 이용해서 계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곱하기 100 곱하기 100을 하면은 소수의 나눗셈 이렇게 보니까 오른쪽으로 곱하기 100을 했을 때 소수점이 두 번 옮겨지죠. 곱하기 100을 했을 때. 그리고 곱하기 10을 했을 때는 여기 보니까 소수점이 오른쪽으로 하나씩, 한 칸씩 이동합니다. 그쵸? 그래서 오늘 배우는 내용의 가장 핵심적인 내용은 바로 이것입니다. 그래서 나누어지는 수와 나누는 수의 소수점을 똑같이 옮겨서 자연수의 나눗셈을 이용해서 계산합니다. 바로 이렇게 계산하면은 좀 쉽게 계산할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4번 계산해 봅시다를 풀어볼게요. 자, 이거 양쪽을 곱하기 10을 했을 때 오른쪽으로 한 칸 이렇게 소수점을 옮길 수가 있겠죠? 그래서 75 나누기 5 이렇게 바꿀 수가 있어요. 그래서 계산을 해보니까 자, 15가 나오네요. 그래서 75 나누기 5를 했을 때 여기에 10이 되고 25니까 일단 5를 해서 0. 그래서 몫은 15가 됩니다. 이거는 곱하기 100 곱하기 100을 해야겠죠? 그러면 125 나누기 25로 바꿀 수 있어요. 그래서 125 나누기 25를 하니까 이제 5가 나오네요. 그렇죠? 이렇게 자연수로 바꿔서 계산하면은 우리가 초등학교 3학년 때 나눗셈 문제로 다시 돌아갈 수가 있네요. 어렵지가 않죠? 자, 이것은 곱하기 10 곱하기 10을 하니까 어떻게 바꿀 수 있냐면은 27 나누기 3이 나오네요. 네, 딱 초등학교 3학년 문제입니다. 그래서 바로 9가 이렇게 나오네요. 그렇죠? 이 문제는 792 나누기 66 이렇게 곱하기 100 곱하기 100을 해서 바꿀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나눗셈을 해보니까 0. 그래서 몫이 12 이렇게 계산할 수가 있네요. 오늘 배움 공책에다가 이 내용 꼭 적어서 기억해주면 좋을 것 같고요. 여러분 헷갈리지 않도록 이 그림까지 여러분이 정리해주면은 오늘 학습 목표를 제대로 완수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나누어지는 수와 나누는 수의 소수점을 똑같이 옮겨서 자연수의 나눗셈을 이용해서 계산합니다. 오늘 배운 내용의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에요.
수학 익힘책 22쪽입니다. 여러분 스스로의 힘으로 먼저 문제 풀어보고 그 다음에 선생님의 영상을 시청해주세요. 그리고 채점까지 해주고 여러분 오늘 과제를 담임 선생님께 꼭 사진 찍어서 보내주세요. 1번 보기와 같이 분수의 나눗셈으로 바꿔서 계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수 첫째 자리까지 있는 거니까 10분의 68 이렇게 바꿀 수가 있네요. 나누기 10분의 4 분모가 10으로 똑같기 때문에 68 나누기 4 이렇게 바꿀 수가 있겠죠? 분자 나누기 분자로. 그래서 68 나누기 4를 해보니까 68 나누기 4 여기가 1 28이 되고 7 0 그래서 몫이 이렇게 17이 나오네요. 두 번째 이거는 소수 둘째 자리까지 있네요. 그러면은 100분의 3 100분의 312 이렇게 되겠죠? 나누기 100분의 24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분모가 똑같기 때문에 분자 나누기 분자로 바꿀 수가 있어요. 이렇게 말이죠. 어떤 수를 보니까 여기 1 그래서 일단 3을 곱하니까 72가 되네요. 그쵸? 0 그래서 몫이 13 이렇게 나왔습니다. 우리가 수학을 공부할 때 선생님이 여기서 이렇게 다음 단계 이렇게 계산을 했고 또 이렇게 이 단계를 거쳐서 계산을 했어요. 이런 절차가 이제 논리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게 바로 수학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절차가 왜 이렇게 되는지 이 과정을 여러분들이 제대로 연습하면은 수학 실력 향상에 아주 많이 도움이 될 거예요. 2번 소수 둘째 자리까지 있네요. 그럼 곱하기 100을 해서 392 만들었고 여기다도 곱하기 100을 하니까 28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걸 나눗셈을 해보면 392 나누기 28 그러면 여기 먼저 1 2 1 1 자 그러면은 28에다가 곱하기 4를 해볼게요. 그러면 32에다가 112가 됐네요. 그쵸? 그래서 112 0 그래서 몫은 14가 되었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다도 곱하기 100 곱하기 100을 하니까 795 나누기 53인데요. 그러면은 795 나누기 53을 이렇게 나눠봐야겠죠? 여기 1이고 그리고 53에다가 곱하기 5를 해보면은 15에다가 265 네 좋습니다. 265 0 그래서 몫은 15 이렇게 나오네요. 선생님이 이렇게 계산 과정을 이렇게 했는데 여러분도 계산 과정 교과서에다 이렇게 해보고 풀이 과정을 좀 남겨도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이 스스로 여러분의 힘으로 문제 풀었다는 그런 증거이기도 하잖아요. 그렇죠? 자 3번 계산해 볼까요? 우리가 이거를 문제를 곱하기 10을 해서 49 나누기 7 이렇게 바꿔볼게요. 그러면은 간단하게 7, 7은 49니까 몫이 7이 이렇게 나올 수가 있네요. 바로 자 여기다는 곱하기 100을 해보겠습니다. 공평하게 100 곱하기 100 곱하기 100을 해서 434 나누기 62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나눗셈을 했을 때 우리가 6, 7에 42잖아요. 그럼 왠지 곱하기 7을 하면은 2 곱하기 7 했을 때 14 얼추 맞을 것 같아요. 62 곱하기 7을 해보니까 14에다가 맞네요. 그쵸? 0 그래서 이 계산은 몫이 7이 된다. 이렇게 우리가 확인할 수 있네요. 수학 익힘책 23쪽입니다. 큰 수를 작은 수로 나눈 몫을 빈칸에 써보세요. 자, 큰 수가 25점이네요. 그쵸? 나누기 4.2 그러면 우리가 이것을 곱하기 10을 했을 때 252 나누기 42 바꿀 수가 있겠죠?
그러면은 252 나누기 42를 이렇게 세로셈으로 해보니까 우리가 42에다가 6을 곱하면 얼추 나올 것 같아요. 2 곱하기 6은 12, 4 곱하기 6은 252 되겠네요. 그쵸? 그래서 6, 252, 0. 그래서 몫은 6 이렇게 되겠습니다. 두 번째 문제, 소수 둘째 자리까지 있네요. 그래서 큰 수가 뭐예요? 7.48이네요. 작은 수는 0.44예요. 양쪽에다 곱하기 100을 하니까 748 나누기 44 이렇게 나와요. 그러면은 세로셈으로 이렇게 계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빼니까 38 내려오고, 자 44에다가 곱하기 왠지 7을 하면 될 것 같아요. 28, 47에 28에다가 2를 더하니까 308이 나오네요. 0. 그래서 자 몫은 17 이렇게 되겠네요. 그쵸? 5번입니다. 물이 12.8리터가 있대요. 물을 물통 1개에 0.8리터씩 담는다면 물통 몇 개가 필요할까요? 그래서 전체가 12.8이고요. 0.8씩 나누어 담는다고 합니다. 그럼 우리가 이 계산식을 할 때 곱하기 10을 각각 해주면은 128 나누기 8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48 나누기 8을 하니까 6, 8, 6에 48, 0. 그래서 몫이 16이 나오네요. 그쵸? 그래서 물 12.8리터를 이제 나누어 담을 때 0.8kg씩 0.8리터씩 담는다면은 물통 16개가 필요하다. 이렇게 우리가 계산할 수 있겠죠? 이 내용을 다시 검산해 보려면은 0.8에다가 곱하기 16을 하면 되겠죠? 그래서 계산을 해보니까 16 곱하기 8 48에다가 128이에요. 근데 여기 지금 소수 첫째 자리까지 있으니까 12.8 이렇게 할 수가 있네요. 이렇게 검산을 해볼 수가 있다는 것이겠죠. 자 6번 서술형 문제예요. 우리가 이렇게 식까지 쓰는 게 아니고 식에다가 풀이 방법까지 또 써야 되니까 가장 이제 여러분이 힘들어하는 그런 난이도의 문제겠죠. 하지만 우리가 제대로 공부를 했으니까 우리 알고 있는 그대로 적어주면은 선생님들도 이 학생이 이 소수 나눗셈에서 가장 배워야 할 내용을 제대로 알고 있구나 이렇게 해서 정답을 이렇게 동그라미 주실 겁니다. 자 먼저 3.48 나누기 0.12를 계산한 다음에 계산 방법을 써보세요. 우리가 나누어지는 수와 나누는 수에다가 각각 곱하기 100을 해보면은 소수점이 이렇게 오른쪽으로 이동을 해서 348 자연수가 되고 이것도 0.12에서 12가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렇게 각각 곱하기 100을 해줘서 계산을 하면 되겠죠. 그러면은 여기서 2가 되고 24 빼니까 108이네요. 그렇죠? 그러면 12에다가 9를 곱하면은 2 곱하기 9는 18이고 1 곱하기 9는 거기다 1 더해서 108 0. 그래서 우리가 구하려는 몫이 29라는 거 이렇게 나왔습니다. 방법을 한번 적어보면은 나누어지는 수 여기 3.48 거기다 곱하기 100을 하고 그 다음에 나누는 수 0.1에다도 곱하기 100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소수점을 각각 오른쪽으로 두 자리씩 옮겨서 이렇게 계산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배운 내용의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었죠. 그래서 이런 방법을 이렇게 서술형 문제로 적어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선생님이 한번 채점을 해볼게요. 오늘 선생님이 이렇게 풀었는데 뒤에 답이 있잖아요. 그래서 수학 익힘책 22쪽을 보고 17, 13 맞았고 그 다음에 28, 14 그 다음에 7, 9, 5, 15 7, 7 네 맞은 거는 이렇게 채점을 해주면 되겠죠. 4번 6, 17 그리고 16, 16
29. 네, 다 맞았네요. 선생님은 이렇게 동그라미를 좀 작게 한다고 했어요. 이 문제를 이렇게 가리면은 나중에 복습할 때 좀 방해가 되는 것 같아서요. 네, 그럼 이렇게 오늘 배운 내용 정리했고, 네, 여러분도 공부하느라 수고 많았습니다.